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초 탄탄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 책이 기초 탄탄, 그다음에 기본편, 심화편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기초 탄탄은 완전히 말 그대로 기초 탄탄이에요. 그 기초 탄탄이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일반 생물학을 들었거나 생물학개론을 들었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생물 1, 2를 둘 다 했거나 그런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바로 기본반으로 들어가서 수업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강의는 완전히 기초, 말 그대로 기초 탄탄이에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내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지만 이거 만들기 전에 수업하고 첫 시간 수업하고 교무실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쭉쭉쭉 따라오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눈치로 계속 저를 따라가서 교무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쭈삣쭈삣해.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 원소 기호를 자기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첫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포도당 플러스 산소 6H2O 해놓고 이걸 광합성 이렇게 해서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시간부터 기본반대로 설명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딱 보고 영어 같더래요. 영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 같아서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과학 시간이 한 번 있었고 자기 문과였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과학 시간은 전혀 없이 그냥 쭉 지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본 거 같기만 하고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진짜 요새 그런 선생님들이 있나 그랬더니 문과로만 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있대요. 또 이제 우리 특히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책을 원소 기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요 기초 탄탄이에요. 그래서 이 책 보면 다른 책에는 C 하고서 요 옆에다 탄소라고 써 있는, 또는 뭐 CA 칼슘, 또는 K 칼륨, 이 원소 기호가 안 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C 옆엔 탄소, C의 옆엔 칼슘 다 첫 페이지부터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 기초 탄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처음부터 공부하는데 쉽다, 이거 뭐 내 수준엔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강의를 듣지 말고 기본편 강의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생물책 중에서 C 옆에 탄소라고 써 있는 공무원 생물책은 한 권도 없어요. 이 기초 탄탄밖에 없어요. 기본반 들어가도 안 써 있어요. 기본반 교재에도 C 탄소 안 써 있어. 근데 이 책에만 유일하게 C는 탄소.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공무원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최대한 가장 쉬운 책으로 만들어서 제작한 게 바로 이 기초 탄탄 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수준보다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면 기본반으로,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재 중에서 제일 쉽게 교재를 해놨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반하고 심화편하고 같이 해서 순서는 똑같이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본편, 이 기초 탄탄 교재가 기본 심화하고 순서를 같이 연결해서 웬만하면 기초 탄탄 듣고 기본편, 심화편 이런 순서로 듣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았죠. 내년 뭐 빨라야 내년 2월, 4월, 경기, 경북이 2월, 4월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방 가고 서울은 6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기초 탄탄 듣고 기본 심화 이렇게 듣지만, 만약에 이제 늦게 시작하는 선생님들, 이제 동영상으로 시작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너무 한 4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도 돼요. 순서가 똑같으니까 기초 탄탄하고 기본편하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기초 탄탄에 세포 내용이 있으면 기본편에 또 세포 내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똑같은 순서로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이까지 순서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제 단원별까지도 또 우리 단원별부터 이제 박태양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단원별까지도 순서는 그대로 문제풀이 순서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책에는 우리 개정된 용어,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된 용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10년 전에 2011년인가 그때부터 이 내용이 우리 내용이 독일 말에서 미국어 영어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말로 펩티드인데 우리는 펩타이드로 개정됐고 비타민, 바이타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개정된 용어를 뭐 펩티드인데 펩타이드 이런 정도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신경세포에서 수초라는 말 배웠을 거예요. 수초. 이게 뭘로 개정됐는가 하면 마리집이라는 용어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걸로 말이 전혀 다른 걸로 개정된 이런 용어들 전부 다 여기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은 아마 옛날 용어로 배웠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은 개정된 용어로 배웠고 그래서 이거를 구용어, 신용어를 다 내가 여기다 배열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문제풀이 말고 기초 탄탄, 기본 심화편까지 절대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예습하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포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엽록체, 골지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 기초, 기본 심화편까지 예습은 하지 말고 복습 위주로 하세요. 복습 위주로 공부하고 복습을 계속하면 돼요. 예습은 여기서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복습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복습할 때 우리 이 책에 보면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17쪽에 보면 17쪽에 날개 쪽에 보니까 OX 퀴즈, 가로넣기 이런 게 확인 콕콕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해가면서 이제 예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OX 퀴즈나 확인 콕콕 이런 걸 갖고 공부하면 충분히 예습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이제 문제도 이따금 질문 들어요. 문제를 어떤 문제집 사서 풀어볼까요? 하는데 지금 이거 문제 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강의하는 게 기초탄탄이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해요. 지금 하는 게 수박 짜게 가지고 속에 못 봐요. 겉만 봐요. 그러니까 세포를 공부했다 그러면 세포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딱 공부하고 속 알맹이 더 깊숙한 내용은 공부를 안 했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푼다, 세포 푼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초탄탄해서 세포 다 배웠는데 문제 푸는데 하나도 안 풀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손대지 마세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전혀 손대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해서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하고 요 뒤에 간단하게 150문제 정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뒤에 있는 150제 200페이지 거기에 보면 200페이지서부터 개념 확인 150제라고 이것도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백질까지 배웠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단백질까지만 풀면 돼요. 내가 몇 번까지 풀어야 하지 않더라도 오늘 단백질 배웠다 그러면 단백질까지만 풀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게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거 다 건들지 말고 그냥 요 기초 탄탄하는 2달 동안만은 그냥 이것만 해서 여기에 올인을 하세요. 그럼 나머지 기본편 수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올인을 여기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의 스타일이 설명할 때 거의 이제 책 안 보고 쭉 설명을 하거든요. 쭉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은 책에다 밑줄을 어디다 밑줄 칠까 막 해가면서 또 어디다 이걸 쓸까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더 오히려 내가 말했던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는 그냥 설명 들으세요. 그럼 책에다 밑줄 치고 뭐 책에다 어디다 쓸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책 보지 말고 칠판만 보고 설명 들으세요. 듣고 나서 그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밑줄 쳐라 하고 또 써야 될 거는 요거 써놓으세요 하고 나가 잠깐 기다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요거 잠깐 꺼달라고 해놓고 내가 이거 필기할 시간 주면서 기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쏘면 이걸 설명 들으면서 막 그리려고 하고 설명 들으면서 어디다 밑줄 치려고 하고 저거 중요한 거보다 밑줄 쳐야 되겠다 해서 책 어디에 있는가 막 찾아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오히려 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냥 오직 칠판만 보세요. 칠판만 보면 되고 내가 설명 다 하고 나서 여기에 밑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원하고
강원, 울산, 인천, 이게 10월에 항상 10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강원, 울산, 인천 2월 달에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주 지역 2월 시험 이런 경우가 있어. 그거 말고 그러니까 강원도에도 원주만 따로 해서 2월에 시험 보고 막 횡성만 따로 해서 2월에 시험 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 말고 그냥 강원도 전체에서 울산 전체에서 인천 전체에서 시험 보는 10월에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요 시험 보는 선생님들, 요 시험 보는 선생님들은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제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이 강의 듣지 말고 기초탄탄이건 기본편이건 심화편이건 기출문제풀이건 제 강의 하나도 듣지 말고 박태양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요. 박태양 선생님의 수능, 하이탑 수능.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 여기에서만 출제가 돼요. 내 교재는 생명과학 1과 2와 일반 생물학과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요 세 군데는 딱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식의 문제가 아니라 꼭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지역만, 그러니까 나는 강원도하고 경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 강의 들어야 되죠. 강원도 보고 경기도 보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 강의 들으면서 나중에 강원 시험 보기 전에 문제풀이만 들으면 돼요. 개념은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여기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 강의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하고 같이 듣는다 그러면 제 강의도 듣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수능 문제풀이만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나는 안 보고 이것만 본다 그러면 그냥 박태양 선생님만 쫓아다니면 돼요. 박노광 안 찾아다니면 돼. 박태양만 찾아다니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업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제가 이제 이 설명할 거는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테마 1부터 100까지 해가면서 제일 처음에 테마 1, 17쪽 들어갈게요. 원자의 구조. 우리가 생명체나 모든 기본 단위,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는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몸에 하나하나가 세포. 우리 몸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본 단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는 뭐가 모여서 된 건가? 그러면 단백질도 있고 또 탄수화물도 있고 또 지질도 있고 이런 등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자라 그래, 분자. 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단백질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모여서 단백질 만든다. 그럼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요거 이름을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고 모든 생명체나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생물도 다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는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의 기본 단위는 전부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원자도 탄소 원자의 제일 가운데 어떤 게 탄소다 그러면 탄소 원자의 제일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근데 핵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가 있어요. 플러스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핵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다. 그럼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다고 그래 쳐요. 10개. 전자 10개 있다고 쳐요.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개 그럼 제로. 그래서 전기를 띄고 있지 않죠. 중성자는 물론 전기 안 띄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중성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양성자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10개면 전자도 10개, 양성자 50개면 전자도 50개 이래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자의 무게를 우리는 원자의 질량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량.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 원자량 또는 뭐라고도 하는가? 질량수라고 표기를 해요. 그럼 원자의 질량은 뭘로 따지는가? 그러면 양성자수,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와 전자수 이것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해요. 그럼 양성자수와 전자수, 중성자수 잘못 썼네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의 원자의 질량은 무게인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만 갖고 무게를 따진다? 그럼 왜 이거는 무시하나? 전자는 너무너무 가벼워서 무시를 해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만 갖고 따지지 전자 너무 가벼워서 전자의 수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의 질량, 무게를 따진다 그러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무게를 따져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저울에 몸무게를 달라고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에 올라갔는데 여기 팔이 50마리가 앉아 있어. 무게 안 나가요. 팔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자는. 그래서 내가 저울에 올라가 있어도 팔이 50마리가 앉아 있어도 전혀 팔의 무게 안 나간다. 내 몸무게만 딱 나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럼 원자의 질량은 뭐의 질량하고 똑같은가? 원자 핵의 무게만 따지면 돼요. 원자 핵. 전자의 무게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성자수가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양성자수가 다 똑같은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100종 이상의 원소가 있는데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마다 양성자수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뭘 하는가? 양성자수 갖고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 번호는 뭘로 따지는가? 양성자수로 따져요. 그럼 아까 양성자수와 뭐의 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자수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수나 또는 전자수 가지고 원자의 번호를 매겨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1개 있는 놈은 1번, 양성자 2개 있는 놈은 2번, 3개 있으면 3번, 100개 있으면 100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가면 우리 이름보다 번호를 붙이죠. 1번, 2번, 뭐 어느 반에 40명 있다 그러면 40번까지 번호를 쭉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보다 번호를 더 많이 부르죠.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청소당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기잖아요. 만약에 번호를 안 붙이면 너하고 너까지 청소당번 해놓고 그 다음날 중복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원자도 전부 다 번호를 매겨주면 중복이 안 돼요. 편해. 그래서 이걸 원자 번호를 매겨서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단위 원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책 읽어가면서 나가요. 제일 먼저 원자의 구조에서 1번의 원자 핵.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리고 2번에 전자는 그 중간쯤에 마이너스 전하. 그다음에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왜 그런가 하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4번과 5번은 이제 내가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밑에 팁에 보면 원자 번호와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나 마찬가지인가?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 그리고 원자량을 우리는 원자의 질량 이꼴 원자의 질량 해서 뭐하고 뭘 합해 놓은 건가 하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게 원자의 질량이다. 그럼 전자수는 왜 계산 안 하는가?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전자는 그냥 뱅뱅 구름 떠 있는 것 같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한번 우리가 쭉 찾아봅시다. H, C, N, O. 요거는 수소 써 있죠? 수소, 요건 탄소, 요건 질소, 요건 산소. 그래서 그게 원자 번호,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질량수에다가 이걸 뭐라고 써놔요? 그렇죠, 여기 있네. 질량수에다가 이걸 원자의 질량이니까 원자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수 이걸 원자량 이렇게 써놓으세요. 질량수는 원자량.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 하면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 암기해야 되는가? 4가지만은 암기해야 돼요. 번호를. 그래서 요거 4가지는 암기.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요것만 원자 번호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원자 번호가 1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 양성자 수가 몇 개겠는가? 양성자 수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같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 원자 번호 같으니까 요거 몇 번이에요? 이게 1 하나. 요건 그렇죠. 6. 요거는 7. 요거는 8. 그렇죠. 그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질량수는 어떻게 되는가? 질량수는 수소의 질량은 전자수 먼저 하십시다. 전자수는 누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양성자수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1, 6, 7, 8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질량수는 어떻게 되는가? 수소의 질량수는 1번이에요. 그럼 수소의 질량수가 1이니까 여기서 질량수를 보니까 질량수는 뭐하고 뭘 합한 게 질량수라고 했는가 하면 그렇죠. 질량수는 원자핵의 질량이니까 양성자수, 중성자수잖아요. 그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예요. 그럼 질량수가 1번인데 양성자수 1이에요. 그럼 수소의 중성자 몇 개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탄소는 질량수가 12예요. 12면 중성자수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요게 원자핵이잖아요. 항상 원자량은 원자핵의 무게거든요. 원자핵이니까 6인데 여기 12니까 얼마가 되는가? 6. 그래서 6 플러스 6이니까 12. 질소의 질량수는 얼마인가?
14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 그렇죠. 7. 그래야 7 플러스 7이니까 14. 산소의 질량수 얼마인가? 16. 그럼 산소는 중성자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성자수까지 외워야 되는가?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가? 원자 번호만 외우면 돼요. 원자 번호만. 원자 번호 외워놓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똑같으니까 뭐 구태여. 이거는 수소 빼면 똑같으니까 구태여.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수소도 다르지만,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NA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나트륨.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가 되겠는가? 11. 전자수? 11. 그런데 질량수가 23이에요. 안 해도 돼요. 질량수 23. 그러면 중성자수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12가 되죠. 그래서 이거 써주는 건 이유는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나트륨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항상 같다는 말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른 경우도 많아요.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성자수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 되는가 그러면 원자 번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1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수소 1번, 6번, 7번, 8번 이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암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저절로 외워져요.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서 원자, 수소, 탄소, 질소, 산소가 있는데 그 뭘 암기해야 되는가? 원자 번호 1번, 6번, 7번, 8번 암기하고 혹시나 나중에 혼자 보더라도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항상 같은가 보다는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나트륨 11번, 나트륨 원자 번호 11, 양성자수 11이니까 양성자수도 11, 그리고 원자량이 질량수가 23이니까 중성자수는 12, 그래야 합해서 23이 되죠. 그리고 전자수는 11. 그래서 이건 외우라고 써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항상 같은가 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것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우는 건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원자의 구조인데 그 옆에 OX 퀴즈. 이건 왜 OX 퀴즈는 내가 보통 안 풀어주는데 일단은 왜 OX 퀴즈를 꼭 집에 가서 풀어야 되는가? 그럼 한번 OX 퀴즈를 한번 해보면 오늘 지금 한 테마 1이 다 외워지는구나를 알려주려고 내가 첫 그러니까 풀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OX 퀴즈에 참 그리고 이 책 표지가 이런 표지. 여기에 기초탄탄. 요 책이 아닌 선생님들이 동영상으로 듣는 선생님들이 따금 있어요. 기본반 교재 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나한테 계속 Q&A 질문이 들어와요. OX 퀴즈가 어딨냐고. 암만 뒤져봐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책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고 동영상으로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책에 OX 퀴즈가 없으면 그 책은 이 기초탄탄이 아니라 기본반 교재예요. OX 퀴즈가 있는 기초탄탄 교재로 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OX 퀴즈에 보면 1번의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띤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그러면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죠. 원자 핵이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얼핏 읽으면 꼭 맞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 콕콕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외우면 돼요. 또 2번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건 맞죠? 또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다. 맞죠? 네, 4번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한다? 아니죠.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하면 나트륨은 11번이 아니라 12번이 될 거 아니에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원자번호를 하지 않고 반드시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나 전자수를 갖고 원자번호를 타진다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네, 5번은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와 전자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전자수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무시한다. 네, 확인 꼭꼭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그렇죠. 양성자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에 원자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 되는가? 중성. 4번에 원자의 질량은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내는가? 원자량. 뭐 플러스 뭐가 원자량인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이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 꼭꼭 하고 OX 퀴즈를 보니까 거의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요거 말하기 전에 그 일리가 안 되는 게 답은 여기다 안 쓰죠? 답은 쓰지 말고 밑에 답이 있는데 답 뭐하러 써요? 답 쓰지 말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쭉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하고 쭉 보고 그 다음에 한 다음 수업 읽기 중간쯤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쯤에 다시 한번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요일 수업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3번 정도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답 쓰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 금방금방 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꼭 보아하면서 복습. 내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습할 필요 없다고. 지금 수업 들어보니까 예습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뭘 예습을 해요? 예습할 필요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되는가? 내가 한 거 복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직 복습만 착실하게 해놓으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복습할 때 확인 콕콕 하고 OX 퀴즈 갖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2 들어가서 동위원소. 동위원소 하기 전에 이 원자량 계산, 원자를 쓰는 방법부터 이제 알아봐요. C. 탄소죠. 탄소 몇 번인가? 6번. 네. 수소 1번. 탄소 6번. 질소 7번. 산소 8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6번이에요, 6번. 6번인데 그러니까 양성자수 6이죠. 그럼 중성자수도 6. 그러면 원자량, 원자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12. 그래서 항상 쓸 때 탄소에서 밑에 쓰는 거는 뭘 쓰는 건가? 원자 번호를 쓰는 거예요. 원자 번호는 뭐의 수가 되는가? 양성자수. 이걸 무슨 수가 되는가? 전자수를 밑에다 써요. 그리고 위에다 쓰는 거. 위에다 쓰는 요 12는 질량수를 써요. 질량수는 우리 다른 말로 무슨 양이라고 했는가? 원자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량수는 뭐하고 뭘 합한 건가? 원자의 무게니까. 원자의 무게는 핵의 무게거든요. 핵의 무게니까 뭐하고 뭘 합해놓은 건가? 양성자수, 그렇죠. 플러스 중성자수. 이런 모양으로 쓰죠. 그래서 탄소를 쓸 때 이런 모양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한번 쭉 표기해 볼까요? 요거는 1번이죠. 유일하게 요놈만 뭐가 없다라고 했는가? 중성자가 없다. 그것도 참 기억해 놓고 수소만 중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가?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C는 지금 썼고 N은 몇 번? 7번.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4. 탄소, 질소, 산소는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같죠. 우리 좀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O는 몇 번? 8번. 그리고 중성자도 8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6.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원소기호를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쓴다. 그런데 동위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원자번호는 똑같아요. 원자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요. 중성자수가 이건 원자번호가 양성자수 7. 그럼 중성자수도 얼마가?
7개, 그래서 질량수는 14인데 중성자 수가 8개인 게 있어요. 같은 질소인데. 그래서 7에다 8개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의 수는 절대로 안 바뀌는가?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은 경우는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학년 올라가서 내가 16번이다. 그럼 16번이면 그 학년 졸업할 때까지 16번이지 중간에 도저히 바뀌는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즉 양성자 수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수가 다른가? 질량수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이 둘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이거의 동위원소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근데 특히 이런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띠는 게 있어요. 방사능을 띠는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중성자가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튕겨나가려고 하면 원자핵이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방사능을 띄어요. 그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 하나가 더 많으니까 얘하고 얘는 7이고 얘도 7인데 이게 8개니까 15번이잖아요. 8개. 8개니까 15번이니까 하나가 더 많아서 불안해. 불안정하니까 요놈은 하나는 튕겨나가려고 그래요. 튕겨나가니까 원자핵이 자꾸 붕괴가 되는 거야. 붕괴가 되면서 혹시 방사능을 띠는 원소가 있으면 방사성 붕괴가 있으면서 이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갖고 뭐 하는 데 쓰는가? 그거 갖고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는가 알아보는 데 써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으면 포도당은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포도당이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이 포도당을 이 사람한테 주입을 해요. 그럼 주입을 하면 보통 포도당이 지금 우리 몸에선 포도당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 상태에선 뇌에서 제일 많이 쓰죠. 뇌에서 포도당을 꾸준히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뇌에서 제일 많이 써요. 운동하고 있으면 근육에서 많이 쓰겠죠. 포도당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래서 운동할 때는 여기에 포도당이 많이 집중돼 있고 여기서 포도당이 많이 분해가 되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여기서 포도당이 많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밤새워 공부하고 나면 아침에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그럴 때까지 안 해봐서 모르나? 그래서 밤새워 공부하면 배가 고파. 이 밤에 공부하면 고파. 왜 그런가?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러한 포도당을 주입을 해요. 주입을 했는데 이제 골고루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수면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 주입을 하면 골고루 포도당이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자세포에 요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다. 왜 그런가? 이게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막 띈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여기에 많이 집중되는가? 여기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똑같아야 되는데 멀쩡한데 여기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 그래요. 그런 게 이런 동위원소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서 동위원소가 아주 다양하게 실험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 게 바로 동위원소라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위원소는 뭐는 같지만 그렇죠. 원자 번호는 같지만 또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른가?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얘는 중성자 수 7개인데 얘는 중성자 수가 8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량이 다른 질량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 한다. 한번 쭉 읽어보면 원자의 표시 방법은 됐죠. 요거 한 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동위원소. 하고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해서 추적자로 사용된다. 아까 얘기했던 양정자 단층 촬영법 같은 추적자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탄소, 인황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따로따로 나오는데 굉장히 하나 갖고 굉장히 거의 1시간씩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우려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어.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그 출친제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3번에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 앞엔 7, 14.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 옆에 가서 확인 콕콕에 2번 봐요. 2번. 2번에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런데 동위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산소 원자는 8개의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16이죠. 그런데 산소는 동위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렇다면 동위원소인 산소는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이거의 동위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대로 얼마예요? 8. 요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8 그대로 있고, 그럼 여기에 중성자 수가 10개라 그랬어요. 그럼 양성자 수가 8개인데 중성자 수가 10개의 중성자가 갖는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8, 18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보면 동위원소인 산소의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죠. 8. 그런데 질량수는 18이며 위첨자 아래첨자를 표시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가 되죠.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항상 여기 써놓은 건 뭐가 되는가? 원자 번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여기 써놓은 건 뭐의 수인가? 질량수. 그래서 이렇게 이건 써줘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선택지에 나오죠. 기억 니은 해가지고 이 탄소의 중성자 수는 6개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 2, 6이니까 6개구나 맞구나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번호만 알면 돼요. 번호만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테마 3번에 이온. 이온이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번인가? 여기가 8번. 8번이면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린가? 8개. 그럼 전자 몇 개 있다는 소린가? 8개가 있어요. 전자 8개가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전자가 이런데 이 주변을 떠돌고 있는데 전자가 주변을 떠돌고 있는데 이게 8개다 그래서 여기에 8개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칸에는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안쪽에는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는가? 2개가 돌고 있어요. 2개가 돌고 있고 그 다음 전자가 도는데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돌고 있는가? 8개가 돌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8개예요. 그래서 2, 8, 8, 8, 8, 8, 8 이렇게 돌고 있어요. 최대한 전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야 가장 원자가 안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원자가 안정한 거는 제일 안쪽엔 2개 있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있어야 안정하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안정하다는 것을 무슨 규칙이라고 그러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8개가 있어야 안정하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는 꼭 8개가 있어야 안정한 상태. 7개 있으면 불안해. 그럼 한 개를 막 데려오려고 그래요. 또 끝에 1개가 있으면 불안해. 1개 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제일 끝에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수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소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
1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가 되는가? 한 개가 돼, 한 개. 그럼 얘는 안정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안정하려면 2개를 채우거나 없거나 8개거나. 그러니까 안정되려면 전자가 없거나 2개를 채우거나 2개. 2개를 채우거나 8개거나 3개가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없거나 2개를 채우거나 8개가 되거나. 그럼 얘는 없거나 하나 버리면 없는 거죠. 또 하나 데려오면 2개 채우는 거죠. 7개 데려오면 8개 채우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잘하네. 버리는 게 제일 빠르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일 끝에를 2,000원으로 채우는 거냐, 없애버리는 거나 어떤 게 더 빠른가? 2,000원 채우려면 어디가 1,000원 벌어와야 되잖아. 근데 없애려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 없애는 게 훨씬 빠르지. 1,000원 벌어오는 것보다 없애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이건 없애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항상 없거나 2개이거나 8개이거나, 그런데 옥텟 규칙은 8개가 돼야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 그러면 그거 먼저 한번 읽어놓고 할게요. 옥텟 규칙에서 1번에 옥텟 규칙. 원자들은 가장 안쪽의 전자가 2개가 되고 그 다음 궤도부터는 전자가 8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자 자신이 안정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성을 하고서 그 밑에 줄에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옥텟 규칙에 따라서 요거를 한번 원자를 그려볼게요. 산소예요. 산소면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2개.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8번이니까 전자가 8개잖아요.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딱 8개 맞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소 원자는 플러스 8개. 마이너스도 8개예요. 근데 지금 현재 1에서는 불안정해.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안정한가 그러면 6개를 버리거나, 6개 버리면 제일 바깥쪽에 2개 남잖아요. 또는 몇 개를 얻어오거나, 2개를 얻어오거나 하면 안전하죠. 여러분 같으면 6개 버리겠어요? 2개를 얻어오겠어요? 이건 2개 얻은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2개를 어디서 얻어와요? 어디선가 구해와요, 2개를. 이렇게 구해오죠. 구해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플러스는 몇 개예요? 네, 플러스는 8개인데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죠. 그럼 이제 자기는 편안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원자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산소가, 그럼 여기는 산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소가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그렇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는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2개 남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산소 원자라고 안 하고 이제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 이온. 그래서 전자를 2개 얻어와서, 왜 얻어오는가? 8개를 채우려고. 2개를 얻어와서 8개를 딱 채워서 편안하게 됐을 땐 산소 이온이라고 한다. 그럼 산소 이온은 양성자수는 8개인데 전자수가 10개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원자라고 하지 않아요.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어때야 되는가? 같아야 원자인데 같지 않기 때문에 원자라고 안 하고, 원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산소 이온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원자일 때만 양성자수와 정자수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얘기할 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전자수는 이온일 때는 전자수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온이 아닌 뭐의 전자수인가 하면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수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돼야 원자 번호가 된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18쪽에 제일 위에 C 탄소 그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원자 번호 하고서 이꼴 양성자수 이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되어 있죠. 이온의 전자수라는 소리가 아니고 중성 원자.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양성자수와 같은 거지. 이온이 되면 양성자수와 달라져요. 항상 원자일 때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온일 때는 같은 게 아니죠. 그럼 이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면 Na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 그럼 나트륨을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나트륨 하면 제일 안쪽에 몇 개가 돼야 되는가? 2개. 그 다음에 몇 개인가? 그렇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합해서 10개잖아요. 그럼 한 칸 더 그려야 되죠. 한 칸 더 그리니까 그때 몇 개가 되는가? 하나가 돼요. 하나. 이래 됐어요. 그럼 얘는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그러면 밖에 제일 옥대 규칙, 제일 바깥쪽에 몇 개를 채워야 되는가? 8개를 채워야 되죠. 그럼 7개 얻어오는 것보다 1개 버리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그래서 하나를 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얘 하나를 버려요. 그러면 나트륨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는 하나 버렸죠.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는 몇 개인데? 그렇죠. 11개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인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가 10개. 그럼 뭐 하나 남아요? 플러스 하나 남죠. 그래서 플러스 하나 남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붙여줘서 이걸 양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받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려지죠.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 하나가 남는 거지. 마이너스 하나 내가 딱 던져 버렸으니까 내 몸에는 플러스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그러면 양이온이죠. 양이온. 그런데 이렇게만 돼서 그냥 버렸죠. 그럼 뭐 하는가? 또 하나 한번 볼까요? CL은 17번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17번. 그러면 CL은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염소 이온이라고 해요. 염소 이온. 그래서 이건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인데 염소 이온 보니까 이제 또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도 금방 그려져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이건 다른 색깔로 할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니까 7개 있어야 되지, 이제 바깥쪽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하나, 7개 버리는 게 더 빨라? 하나 얻어오는 게 빨라? 얻어오죠. 버린 놈 없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선 이놈은 어떻게 되는가? CL은 어디 버린 놈 없나 찾아보니까 얘가 하나 버렸네. 이놈이 하나 돌아다니니까 그거 놔줘 해서 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채웠어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딱 채웠죠. 채워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가 몇 개고? 그렇죠. 플러스가 17개인데 절대로 이건 안 변해요.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17개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되는가? 그렇죠. 18개가 됐어. 하나 더 왔으니까. 그럼 뭐 하나 남는가? 마이너스 남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남는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온, 양이온, 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속에다 나트륨하고 염소가 풍강 들어갔어요. 물속에 풍강 들어가니까 딱 궁합이 딱 맞지. 하나 버린 놈이고 하나 받았으니까. 그래서 둘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된가? NaCl로 다니죠. 이걸 염화 나트륨, 흔히 얘기하는 소금이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전자를 하나 어떻게 해서? 이건 양이온이죠. 양이온은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를 갖게 된 거고, 음이온 하면 전자를 얻어와서 마이너스를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전자를 버리면 무슨 이온인가?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에요.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가 된 거지. 마이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제일 위에 테마 3번의 이온의 첫 번째 줄.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의 차이가 생겨서 전할 때 얘기된 입자, 이것을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2번의 양이온.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 그 밑에 줄 중간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 다음에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 제일 밑에 팁에 보면 나트륨 나와 있죠? 나트륨은 Na, 염소는 Cl 나와 있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몇 번이에요? 1번. 그럼 여기도 얼마? 1번이에요. 그럼 이건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 몇 개? 한 개. 중성자 0. 전자 한 개.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이 수소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렇죠. 1번인데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개를 얻는 것보다 한 개를 버리는 게 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버려요.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수소는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수소가 뭐가 하나 남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하나 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수소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소 이온은 양성자 몇 개? 한 개. 중성자 없죠. 0개. 전자 없죠. 그럼 수소 이온 보니까 수소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 중에서 양성자밖에 없는 이온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소 이온이에요. 중성자가 0개인 게 수소 이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 이온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그렇죠. 양성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흔히 양성자 나오면 수소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 이온 양성자라고 얘기를 한다. 왜 그런 거 다 버렸으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원자핵 플러스 하나만 남으니까 양성자 계죠. 그 밑에 빈칸에다가 요것만 하나 써놓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해나갑시다.